정윤 씨는 혹시 숨기고 싶거나 다른 사람들이 좀 몰랐으면 하는 일 있으세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음. 누구나 살면서 좀 감추고 싶은 부분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음. 사회적으로 좀 금기시되거나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개인이나 사회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네.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젊은 암 환자분들도 있으십니다. 일명 암밍아웃이라고 네. 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 사실 암이라고 하면 뭐 젊은 사람들은 괜찮다거나 아니면 또는 너무 무거운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중장년층 이상의 병도 아니고 그리고 생존율도 또 많이 높아졌다고 해요. 네. 그동안 우리가 암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뭐 부정적인 인식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본 오늘의 주제 바로 암밍아웃입니다. 젊은 암 환자분들의 암밍아웃 이야기 먼저 첫 번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치료를 받는 동안 입술 양옆이 다 텄어요. 아프고 흉해. 그리고 벌써 항암 탈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소중한 머리가 떠날 시간이 오고 있어요. 흑흑. 부정하고 싶지만 계속 빠지는 머리. 안 빠지는 곳이 없네. 탈모가 시작되면 자고 일어날 때마다 베개에 머리카락들이 묻어나고 날이 갈수록 심해져요. 이제 머리카락이 거의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항암 탈모가 계속 되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이제 거의 뭐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잡히는 대로 거의 빠져요. 머리를 뭐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어. 정리를 해서 딱 이렇게 만지는 순간에 그냥 다 빠질. 계속 빠지는 머리, 비장한 마음으로 밀기로 결심합니다. 머리를 밀기 전 조금이나마 자란 제 머리를 바라봅니다. 짧은 머리지만 그래도 귀엽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머리마저도 떠나보내야 한다니 아쉽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지금 밀지 않으면 바닥을 온통 머리카락으로 채울 텐데요.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조금 더 바라봅니다. 마음을 다잡고 이제 밀어볼게요. 사실 저 덮개를 다 빼고 밀었어야 했는데 직접 밀어본 게 처음이라 좀 엉성하게 밀었습니다. 그냥 뽑는 게 깔끔했으려나? 결국 친구한테 도움받아서 제대로 밀고 머리도 감고 왔습니다.
두두 등장, 대머리 대공개. 솔직히 말하면 대머리는 예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현타가 찾아옵니다. 빠르게 모자를 써서 가려줍시다. 훨씬 낫네. 내가 대머리라니. 내가 대머리라니.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지. 다시 잘할 거야. 괜찮아. 첫 번째 영상은요, 시민 제작자 제이캣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이렇게 직접 삭발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으셨을 때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괜찮다. 머리는 다시 잘할 거야. 라고 이제 담담하게 말씀을 네. 하셔서 오히려 마음이 좀 찡하기도 하면서 감동적이었어요. 또 제이캣님만의 그런 씩씩함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자, 그럼 모셔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제이캣님 나와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겪은 암투병을 주제로 너튜브에 이야기를 올리고 있는 닉네임 제이캣입니다. 제이캣님. 네. 네, 이 앞서 본 영상에 그 머리를 삭발하는 그 모습을 담아주셨는데 네. 굉장히 담담하게 담아주셔서 오히려 많이 이제 찡하기도 하고 감동이었거든요. 네. 근데 티는 안 내셨지만 그래도 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속상하고 또 아까웠죠. 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담담히 찍는 제 모습에 좀 대견스럽기도 했어요. 맞아요. 아스스로도.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암 투병기를 이렇게 전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일명 암밍아웃을 하게 되셨어요? 저도 이제 치료 중일 때 다른 분의 투병기를 보고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도 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2019년 11월 4일에 난소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못해서 암에 걸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몸이 약하거나 운이 나빴던 것 뿐이에요. 일단 처음에 저는 장염인 줄 알고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아봤는데 자궁 근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떼어내면 되는 수술이다 알고 들어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구급차에 실려서 대학병원에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예상치 못한 네, 그런 맞아요. 일이 있겠네요. 진짜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좀 과하게 비유를 하자면은 저한테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제가 가족력이 없거든요. 네. 가족력도 없고 건강도 나름 신경을 썼고 그런데 갑자기 암에 걸렸으니까 좀 제가 비현실적으로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전혀 뭐 예상치도 못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이도 되게 젊었고. 그러니까 생각조차 안 해보던 거였잖아요. 네. 너무 갑자기 닥친 일이라서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을까? 왜 하필 나일까? 뭐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저도 되게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럴 때마다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가족 중에서는 내가 걸려서 다행이다. 이 생각하면서 좀 버텼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쵸.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해드렸어요. 괜찮다고. 근데 언니는 좀 담담히 응원해줘서 의지가 많이 됐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발견된 이후로는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일단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해서 5일 동안 약을 맞아요. 네. 그리고 퇴원을 하고 2주 동안 휴식기를 갖고 이걸 이제 입원하고 퇴원해서 쉬고 이걸 반복하는 과정을 합니다. 제가 사실 치료는 되게 잘 됐었거든요. 근데 치료가 끝나고 이제 3개월 만에 검사를 했는데 네. 계속 재발을 했어요. 올해 초에도 2번째 재발을 했었고요. 지금은 치료가 끝난 상태입니다. 아 이게 한 번도 힘든데 이게 그렇죠. 2번씩이나 그러면 또 심적으로도 많이 지치실 것 같고 체력적인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처음 재발을 했을 때는 되게 막막했죠. 이 힘든 걸 또 다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근데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만 하면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텼거든요. 근데 또 재발하고 났을 때는 조금 체념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건강검진 결과를 듣고 왔잖아요.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3시간의 수술 후 눈을 떴을 때 엄청난 통증이 배에서 밀려왔습니다. 칼에 살짝 베인 통증 정도가 10에서 2 정도라면 첫 번째 수술의 통증은 100, 두 번째 수술의 통증은 500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플 거면 수술하다 죽지 왜 눈을 떴지? 라는 잘못된 생각이 들 정도로 죽을 만큼의 통증을 처음 느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숨이 죄어오는 답답함 속에서 신랄 같은 작은 희망은 언젠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자유로이 바깥을 걷는 상상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꿋꿋하게 이렇게 잘 치료를 이어나가고 계신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은 이제 또 치료가 잘 돼서 잘 네. 끝났고요. 네. 이제 추적 검사만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힘들 때도 많으신데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멘탈 케어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뭐 재발에 대한 걱정도 있고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어서 뭐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걸어요. 한 10분 정도 걷다 보면은 조금 마음이 잠잠해지면서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하면서 좀 안정을 찾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스스로가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극복하실 겁니다. 네. 네. 금방 완치 네. 판정을 받을 수 있지 않으실까 그럼요. 싶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들으니까 또 놀라운 게 있는데 네. 최근에 음반을 내셨대요. 가수세요. 그럼 같은 가수였네요. 저도 이승희 음반을 씨도, 최근에 네. 또 세 번째 음반을 냈거든요. 제가 뭐 노래를 잘해서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너튜브 채널에 네. 행복한 노래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어. 제가 거기 참여하게 되면서 네. 노래를 녹음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결과물이 좀 만족할 만하게 나왔습니까? 저 너무 감사한데 네. 제가 너무 일반인이다 보니까 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떤 노래인지 짧게 한번 이렇게 네. 적어주실까요? 아, 네. 궁금해요. 이번에 노래 녹음한 걸 네. 짧게 불러드릴게요. 예. 시간이 얼마나 간 걸까? 낮이 밤이던 날들 까칠해진 머리 거울 속 낯선 나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아 숨을 들이마셔 그리고 뱉어 오늘도 내게 건네 여전히 예뻐 주문을 외든 안녕하고서 잘하고 있어 모든 게 잘 될 거야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I'm good 믿어줄 거야 그리고 알아줄 거야 내라는 말 따뜻했던 모든 말 이제 돌려줄 거야 내게 기대 혼자 울지 마 혼자 울지 마 어머! 정말 잘하시는데요?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니 음색이 네, 음색이 진짜 아니 진짜 가수신데요? 가수 아유. 정도면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네. 저는 안 할게요. 아, 왜 하세요? 못하겠어요. 벤츠프레스 하자면 친구 도와달라 눈치내 필굿 근데 100kg 네가 주나 내가 주나 하고 나면 왜 빙대 내 이두 네. 근데 진짜 노래 정말 잘하세요. 너무 과찬이십니다 아니 와, 아니 진짜 목소리가. 보민 씨 노래 듣다가 노래를 들으니까 이 노래를 들으니까 귀가 그냥 뻥 뚫린 것 같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맨날 이 노래 이런 노래만 들으니까. 진짜. 네. 와, 너무 좋네요. 갑자기 이 음색이 네. 정말 짧게 해주셨지만 약간 힐링한 때. 예 맞아요. 네. 네 정말로. 오. 저랑 나중에 콜라보 한번 하시죠. 너무 좋아요 노래하시고 랩해주시고. 네. 네. 좋은 것 같은데 네. 오. 좋습니다. 예, 정말로. 괜찮네요. 네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음악이라는 가수라는 꿈을 향해서 거의 이제 가고 계시고 또 다른 뭐 계획이나 뭐 도전하고 싶은 그런 거 있으세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쪽을 좀 더 공부하고 싶고요. 네. 여유가 된다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막 이야기도 쓰고 싶고 네. 그림도 배우고 싶고 제가 좀 부끄럽지만 예전에 연기 학원도 다녔었거든요. 정말요? 네. 아. 그래서 이것도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근데 뭐든 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다능이 하시네요. 다능이.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은 젊은 암 환자분들도 또 있으시잖아요. 같이 힘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 또 한마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생각이 저를 참 많이 비참하게 한 것 같아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지? 근데 저 같은 젊은 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절대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치료에만 집중을 하시고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 체력 관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나 혼자라는 생각 그게 정말 위험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제이케님 같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알려주시고 이거 아픔들을 좀 공감하려고 애를 쓰시니까 진짜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좋은 네. 영향을 주고 네. 계신 것 같아요. 네. 제이케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네, 저희가 늘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저희가 그 밝은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예. 네. 불러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 우리 또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dwell in the songs that we are singing. 오늘은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네요. 네. 그동안에 좀 저는 젊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산도 10년이나 다녔으니까 좀 건강에 자신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저희 또래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와닿았던 표현이 있었어요. 뭔가요? 암통사고라고.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교통사고처럼 암도 갑자기 이제 맞닥뜨리게 되니까 이렇게 암통사고라는 표현을 또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주기적인 건강검진은 물론이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만나볼 분은 이 암통사고를 극복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네. 영상으로 일단 만나볼까요? 스티커 좀 보여줘요. 안녕하세요, 릴리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시경이 있어서 왔어요. 지난번에 갑상선 검사를 했고 완치를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위암 관련해서 검사를 좀 왔는데 오늘은 내시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 책자를 안내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책자에 보면 오늘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간호사 언니가 빨간 걸로 다 체크를 해주셨어요. 색연필로 다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오늘 굶었어요. 어젯밤 12시부터. 왜냐하면 내시경을 하게 됐을 때 위 절제 수술 하신 분들은 금식을 해야 돼요. 전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다음날 오후 내시경이 있다 해도 그냥 금식을 쭉 하시고, 그리고 사실 전날은 흰 죽이나 반찬은 드시면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냥 안 드시는 게 좋으니까 그냥 어제부터 저는 거의 굶다시피 했습니다. 아예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물도 저는 먹지 않고 그냥 왔어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 시간까지 지금 2시 다 돼가는데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손, 네일 하신 분들은 절대 떼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네일샵 가가지고 젤 제거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수납을 먼저 했기 때문에 바로 내시경 센터로 가서 내시경을 받고, 내시경 받고 나서는 CT를 또 찍으러 가야 돼요. 어차피 CT 때도 금식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 5시까지 계속 금식일 예정이에요. 그럼 내시경 받으러 가볼게요. 와서 여기 CT라고 써줬어. 와. 내시경 마치고 나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방금 멘트 한 거야? 지금 내시경 끝나고 나왔는데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내시경 약이 들어갔는데 분명히 들어가요 했는데 들어가요 순간 사라졌어요, 기억이. 이제 좀 쉬다가 지금 이제 걸을 수 있어서 나왔는데 오늘 운전 불가. 그래서 꼭 직계가족 보호자가 동반을 해야 돼요, 수면 내시경은. 저는 좀 쉬다가 CT 찍으러 마저 가보겠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검사 전에 전처치로 알러지 방지약 맞고 하자고 하셨어요. 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지금 한층 내려가시면 본관 외래 주사실 있거든요. 네, 그쪽에다가 알러지 방지약 맞고 오시면 검사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성함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 오늘 맞으실 거는 CT 조영제 알러지. CT 있어요? 네. 몇 시로 돼 있어요? 약 준비되면은 성함 불러드릴게요. 빠이빠이. 먹고 싶은 거 천지지. 쭈꾸미도 먹고 싶고. 먹어. 쭈꾸미 안 먹어봤으니까. 아니 쭈꾸미로 콕콕 씹어 먹을 수 있으면 먹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매워. 그 집 쭈꾸미가 매워서. 매운 빈속이었다가 첫 끼를 매운 그래서 항아리 수제비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거 그거 수면 약제 들어있어서 이거까지 남아 있었던 게 언니 가방 챙겼어? 그냥 줬잖아. 내가 가방 줬어? 어. 나 옷만 줬는데? 아니야. 네, 두 번째 영상은 시민 제작자 김다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제 마음이 다 뿌듯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냥 봐서는 아팠던 분이라는 걸 전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얼른 모셔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네, 나와주세요. 아, 네,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암 갑상선암 5년차 완치 판정을 받은 김다인이라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네, 뭐 박수. 완치. 예. 와. 감사합니다. 대단하세요. 네. 오. 그러면 완치 판정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저 얼마 안 됐어요. 이번 오. 연도 9월 달에. 아, 어머, 네. 지난달에. 네, 맞아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아직 한 달 조금.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게 진짜 그 남의 일이지만 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네.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원래는 암이 몇 기셨던 거예요? 저 위암은 3기 진행형 암이었고요. 3기 A 정도 됐었고. 그리고 제가 갑상선암 같이 발견이 돼가지고 두 가지 암을 좀 치료를 했죠. 이게 그 완치하는 데까지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5년이 지나면은 완치 판정을 받는 건가요? 그렇긴 한데 사실 매년 다시 또 검사를 해야 돼요. 한 번 암이 발병이 된 사람은 계속. 매년 이걸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완치 판정을 받으셨을 때 네. 진짜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진짜 와 끝났다 이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게 또 아니었어요. 제가 마지막 검사를 했어요. 네. 했는데 갑자기 의사가 위암은 졸업하셨어요. 근데 담낭 쪽에 이상 소견이 있으니까 담낭 그것도 되게 무서운 거야. 뭐 췌장암 이쪽 교수님을 연결해 주겠대요. 아 너무 무서워서 이제 또 긴장을 하고 검사를 다 했는데 다행히 이제 살짝 담낭 벽이 살짝 두꺼워진 상태고 뭐 암이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 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소견서 써주시더라고요. 완치. 심장이 덜컥했을 거예요. 네 진짜 놀랐어요. 위암 확진 때보다 더 놀란 것 같은데 그때가 네. 너무 떨렸어요. 네. 또 다시 네, 그 또 생활 시작해야 되나. 될까 봐.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네. 근데 암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발견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뭐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제가 어릴 때부터 위가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잘 체하기도 했고 평소에 위경련 이런 것도 되게 자주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휴가를 받아서 해외여행을 갔었어요. 보라카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깔라맛이라는 음료가 있더라고요. 있죠, 깔라만시. 저 처음 먹어봐가지고 네. 너무 맛있어서 네. 매일 먹었어 그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속 되게 쓰린데. 한 잔씩. 시잖아요. 그렇죠. 네. 또 너무 맛있어서 그거를 매일 있는 동안 매일 먹었는데 딱 돌아오는 공항에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오. 그래서 한국에 도착을 해서 내과를 갔는데 그냥 약 처방을 해주시길래 먹었어요. 근데 보통은 약 처방 일주일이면 낫거든요. 그렇죠. 안 낫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의사가 내시경을 해보자. 이상하다. 그래서 내시경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바로 이거 조직 검사 안 해도 될 정도로 이거 진행이 됐다. 빨리 병원을 가야 된다. 큰 병원으로 가라. 이제 CT도 찍고 다 찍었어. 찍었는데 이제 전이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PCT에 이게 잡힌 거예요. 갑상선암이. 아. 그래서 제가 갑상선까지 생겼다 해서 또 갑상선암까지 다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위암은 이미 진행이 많이 됐지만 갑상선 초기인 거죠. 아. 그래서 수술도 급하게 바로 그냥 같이 하자 협진하셔가지고 한 번에 하자 해서 바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행히 암 2개가 발견이 된 거죠. 야, 이게 하나만 발견돼도 사실 그 청천벽력 같은데 그렇죠. 2개가 동시에 발견되니까 갑자기. 진짜 그게 네. 너무나 그 아픔이 컸을 것 같아요. 놀랬죠. 이게 진짜 나는 네. 암이 하나만 해도 이게 나을까 말까 걱정인데 네. 암이 하나가 더 있으니 이거 어떻게 치료하지? 그렇게 되는 거죠. 가족력이 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집은 가족력이 많아요. 많은 편이에요. 그거를 좀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이렇게 좀 병을 키웠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할머니 아니라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위암이셨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간암이셨고 저희 고모가 이제 자궁암이셨고 근데 친가 쪽이 좀 암이 많으셨고 외가 쪽으로는 이제 저희 이모가 혈액암으로 가셔가지고 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안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처음에 이제 진단을 받으셨던 시기가 워낙 이제 다 예쁘게 맞아. 이제 다닐 때라서 친구들과 비교도 좀 되고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맞아요. 닥쳤을까 이런 생각도 어쩔 수 없이 들었을 것 같아요. 병원에 있을 때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친구들 다 예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놀러 가고 인증샷 이렇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나도 하고 싶은데 지금 내 몰골이 수술하고 나서 정말 제 키가 또 크고 되게 원래부터 말랐는데 수술하고 더 말랐어요. 키가 170인데 몸무게가 40kg? 그냥 무슨 인체 뼈만 해부학과 진짜.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손발을 보면 보기가 너무 싫을 정도로 좀 너무 힘들어. 친구들 네. 예쁘게 꾸며 입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좀 많이 힘들어서 제가 연락을 안 하고 한동안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되면 막 우울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또 한 번. 그러면 이제 그 암 진단 받고 또 치료를 하면서 참 일상이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또 생각을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힘들지 않았냐, 일상이 그 전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많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그 전에는 그냥 일반 우리 직장인들 보면 퇴근하고 술 한잔하고 뭐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가 자고 또 출근하고 이게 일상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는 수술하고 치료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게 하고 싶은 걸 계속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운동을 관심이 있었던 운동이 있으면 한번 가서 배워보고 또 다른 뭐 연주 같은 걸 배우고 싶다. 그럼 가서 또 배우고. 그러니까 퇴근 후의 시간이 저는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생겨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수술 후가 삶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얼굴에 또 나타나나 봐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는 되게 까칠하고 막 이렇게 보였는데 네. 지금은 좀 많이 유해졌다라고도 얘기 많이 하시고 좋아졌대요, 얼굴이 더. 그러니까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네네. 시간을 많이 가지신 그러니까 거군요.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일상이 비슷비슷했는데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는 네. 오히려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을 가지게 된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승마를 또 네. 이렇게 하셨다고 승마도 들었어요. 아프고 나서 시작했어요. 어. 진짜 이것도 하늘이 주신 기회였나 싶을 정도인데 이 승마 운동은 사실 접하기가 힘든 운동이긴 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우연히 이제 아는 지인분께서 승마가 위에 좋단다. 한번 해보자. 그분은 이미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까 좀 무서워하고 떨어지면 맞아요. 다칠 것 같고. 네. 왜냐면 떨어지면은 이게 크게 다칠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무섭죠. 그래서 겁이 나는데 할 수 있을까요? 하다가 재활로 시작했어요. 승마가 재활 승마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들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재활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말을 타고 있어요. 아니, 재미 빠져서. 그 재활로 시작하시는 그 승마 운동이 지금은 지도자 자격증까지 네. 이제 뭐 하고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 네. 들었는데 근데 말까지 키우신대요. 맞아요. 2마리. 말을 어떻게 키워요? 승마장에 아니 집에서는 못 키우고 그렇죠. 사실 집으로 데려오고 싶은데 없잖아요. 주택인 그렇죠, 뭐 그렇죠.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데 주택에서도 안 안 돼요. 되니까. 주택에서도 왜냐면 말이 가까이서 보면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큰 말이 아니라 저는 관상용으로 작은 미니어처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원래 한 마리였는데 임신한 친구를 데려와서 새끼를 한국에서 낳은 거야. 2마리가 됐군요. 네, 그러면. 그래서 어머머. 2마리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아이들은 누가 돌봐주시는 네, 저희 거예요? 코치님이 대신 승마장에서 돌봐주고 계세요. 근데 그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 같은 처지에 뭐 현재 있는 분들이 영상 보면은 그래도 좀 희망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반응도 많이 올 것 같아요. 뭐라고 실제로 그러시나요? 연락 많이 와요. DM 많이 오고 어떻게 댓글도 하면 많이 달릴 것 같고. 댓글도 진짜 근데 댓글 보고 있으면 내가 의사가 아닌데 왜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지? 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진짜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약간 절박한 마음에 그렇게 올리게 남기시는 건 알겠는데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가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거 말고 뭐 저희 아빠가 이번 수술 받으셨는데 식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했던 노하우를 알려드리죠. 네. 그리고 뭐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라고 꼭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나요? 절대 네.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술. 그리고 담배? 이것만큼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유 걸릴 사람 다 걸려. 뭐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세요. 네. 근데 정말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고 하잖아요. 네. 난 그게 맞다고 봐요. 저도 예전에 아프기 전에는 술도 마시고 했지만 확실히 몸이 달라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하니까 아침이 좋고 아침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속 아픈 것도 많이 없고 이게 혈색이 또 달라져요.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순간도 있으셨지만 네. 그걸 다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뭐 괜히 뭐 제가 진짜 다 뿌듯하고. 진짜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굉장히 워낙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마음가짐이 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원래 제가 긍정적인 성격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많이 변했다고 했잖아요. 얼굴에 나타나는 게 까칠한 성격이니까 부정적이니까 얼굴이 까칠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병원에 있을 때부터
나는 어차피 나을 거니까를 세뇌시킨 것 같아요. 계속. 일부러라도 더 네네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일부러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최대한 예쁘게 입고 사진을 찍고 나 여기 다음에 또 와야겠다. 이런 약간의 희망적인 거를 계속 나한테 계속 인식을 시킨 것 같아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계속 뭐 안에만 있고 네. 뭐 나가면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그 안에만 있으면 오히려 그게 정신적으로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네. 더 우울감이 네. 생기니까. 뭔가 내가 해보고자 하는 네. 그런 단단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앞으로도 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예, 뭐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승마 지도사라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희망사항인데 어쨌든 제 목표가 있어야 뭔가 열심히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해놓은 거고 아까 뭐 식단 조절 이것도 평생 해야 되는 숙제 중 하나고 일단 저는 운동은 끊지 않을 생각이에요. 제가 네. 지금은 운동을 승마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필라테스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긴 하거든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맞아. 규칙적인 생활하고 네. 운동하면 좋고. 근데 그게 사실은 다 맞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안에서 문제인 거지. 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또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신기한 게 운동을 하면 잠도 잘 자고요. 맞아요. 잘 맞아요. 먹어져요. 네. 맞아요. 네, 연관이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도 많이 움직이고 운동하면은 네. 결국에 나중에 잠 좀 불면증 있다고 하시는 분들 저 따라서 산에 한번 오잖아요. 밤에 그냥 눈 감으면 뜨면 아침입니다. 네. 자동적으로. 네, 자동으로 네. 그냥 아침이 돼요. 눈 감으면. 네. 맞아요. 아, 진짜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너튜브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맞아요. 영향도 주고 예, 계시니까 예. 앞으로의 활동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저희도 시민영상 특이점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나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네. 희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네.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뼈가 부러지면서 경추신경이 손상되었다. 전신마비가 왔었지만 조금씩 회복되어 다행히 팔과 다리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손이 문제다. 손가락에 전혀 힘이 안 들어가고 아예 움직이질 않는다. 주먹 쥐기, 손바닥 펴기가 안 된다. 그리고 모든 물건 집기는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야 하는데 엄지손가락이 안 움직이니 물건 잡는 게 불가능하다. 여러분도 해보길 바란다. 엄지손가락에 힘이 없으면 물건을 절대 집을 수가 없다. 원래 신경 손상 환자들은 손이 제일 늦게 회복된다고 한다. 그만큼 섬세한 신경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는 말이다. 손가락을 못 쓰고 나서 깨달았다. 내가 이제껏 무심코 해오던 모든 행동의 99%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정말 아무것도 혼자 할 수가 없다. 필수품인 핸드폰조차 쥘 수가 없다. 충전 불가. 음료수가 먹고 싶어도 딸 수가 없다. 음료수는 사치인 걸까? 그래서 요구르트 빨대를 꽂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요구르트 빨대를 쥘 수가 없어서 구멍을 뚫을 수가 없다. 당연히 실패. 하지만 이런 건 안 하면 된다. 진짜 힘들 땐 어떤 거냐면 가려울 때다. 목 보호대를 못 푸니 목이 간지러울 땐 그야말로 고문이다. 겨우 손가락이 들어간다 해도 힘이 없어서 긁어지지가 않는다. 숟가락질 힘이 없어서 밥을 펄 수가 없다. 실패. 단추 잠그기 실패. 약을 집을 수가 없다. 당연히 실패.
그 외 대부분이 안 된다. 그냥 단순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소중한 것이었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악성 림프종 4기입니다. 작년 2월 이 짧은 한마디와 함께 암 환자로서 나의 인생은 시작했다. 사실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다. 난 그저 끝나지 않는 이 엄청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한 지 3개월 만에 재발하자 나는 그제야 내가 정말 암에 걸렸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지난 여름은 너무나도 슬펐다. 나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건가? 그날들을 떠올리면 여전히 내 마음은 먹먹해진다. 그저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만 흐르더라. 가보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들 모두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일찍 내 삶의 끝을 준비해야 하는 건지 오직 착잡한 마음뿐이었다. 그러면 안 됐지만 입원실에서 나와 같이 있어주셨던 우리 할머니에게 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그저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그러자 우리 할머니는 속상해하는 손자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어 주셨다. 우리 엄마는 내가 중학교 3학년일 때 40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무서울 때마다 엄마한테 기도했다. 엄마보단 오래 살게 해달라고. 엄마 보러 가긴 할 건데 엄마보다 더 오래 살고 보러 가겠다고. 그래도 엄마 돌아가시고 난 후 난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공부 열심히 해서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갔다. 어렵게 사는 이들 돕고 싶어 사회복지학과에 갔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고 이것저것 여러 활동하며 바쁘게 보냈다. 힘들었지만 보람찬 나날들이었다. 그렇게 살던 도중 나는 정신적으로 아프기 시작했다. 대인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자 심한 불안을 겪게 되었다. 정신적으로 아픈 것도 정말 힘들었다. 갑자기 불안해지면 수업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예스터데이라는 영화를 보러 간 날이었다. 영화를 보던 도중 갑자기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 오기 시작했다. 상영관에 나와 화장실로 갔다. 온 세상이 갑자기 기괴하게 보이고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는 계속 못 살겠다고 생각했다. 하얀 내 손목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 지금 생각하면 공황 발작인 것 같다. 그래도 병원에 가니 한 달 이내로 금세 호전됐다. 하지만 정신적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자마자 나는 암을 진단받았다. 정신적 어려움과 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었지만 그래도 나에게 소박한 꿈들을 심어주었다. 다리가 많이 불편하지만 다시 건강해진다면 전국 여행을 다니고 싶다. 항암 치료가 끝나면 나른 음식들을 정말 많이 먹고 싶다. 특히 초밥 뷔페에서 소고기 초밥을 질리도록 먹고 싶다. 완치 판정을 받는다면 아파서 갈 수 없는 교환학생 대신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싶다. 힘들고 지치던 그 항암 치료가 모두 끝나고 지금은 믿을 수 없이 건강해졌다. 아직 관해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요새 자전거도 타고 다닌다. 소고기 초밥을 먹은 그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학교 수업 듣던 친구들이 부럽기만 했는데 이젠 나도 다시 학교 수업을 듣는다. 하지만 사실 여전히 두렵다. 건강히 지내다가도 재발하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같이 잘 버텨보자며
서로 응원하던 몇몇 SNS 지인들도 돌아가셨다. 그래도 가슴속에 희망을 품고 살려 한다. 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 견디는 힘이 돼줄 것이다. 힘겨웠던 나의 방황은. 이랑이 언니를 위해서 전주로 날라왔습니다. 뭐야 지금 아 편집하면 돼. 아 그래요. 아니 저기 1학년 완전 놀러 왔다가 간단히 하고 연주 한다고 아무튼 알았어 그 이렇게 깔아주면 못해요. 이랑이 언니를 위해서 전주로 날라왔습니다. 네, 그 아름다운 선율로 성지박이와 밤과 꿈을 연주하십시오. 네, 언니의 빠른 쾌유를 위한 바램과 항암을 잘 내일 모레 항암 하는데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더 좋은 곡으로 연습 좀 해요. 다음에.
TBS